자, 이 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세요. 바로 오늘 모신 섬여행가 김민수 작가십니다. 자, 10년이 넘게 네. 200회 이상 섬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야, 뭐 여러 여행지 가운데서 작가님이 특별히 섬을 찾는 이유, 또 섬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섬을 하면 생각하는 것이 단절의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는데 섬에 가면 일단 섬으로 가시면 느껴지는 감정은 안도감입니다. 좀 육지보다는 느리게 흐리는 시간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또 흔적들 사람이 살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여행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하게 되면 하나를 더 보고 올 걸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 그 조바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섬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가 분명한 그 테두리 안에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 떨어지는 낙조만 보고 오더라도 좀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매력에 이제 푹 빠지시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다도국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전국에 뭐 섬이 얼마나 되고 또 인천에는 섬이 몇 개나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 이제 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하고 사람이 살때 무인도를 나눌 수 있는데 행안부 자료 최신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 중국의 국내 섬은 총 3,359개고 그 중에 유인섬이 466개, 무인섬이 2,893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인천시는 총 168개의 섬이 있는데 현재 사람이 거주한 유인도는 40개가 저희가 유인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무엇보다 인천의 섬들은 우리가 이제 최북단의 그 서해 5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부터 최남단이 영흥도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범위도 넓고 분포도 다양하고 예. 다른 지역 섬들과는 좀 다른 인천 섬들의 특징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인천섬은 인천이라는 지역이 수도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말 타 섬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경관의 아름다운 제주도라든가 양양이라든가 남해에 있는 섬들 특히 욕지도라든가 그런 섬의 접근성에 비해서는 수도권 많은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인천섬이 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바로 영종도에 삼목항이 있습니다. 그 삼목항에서는 10분이면은 영상에 보신 것처럼 신도시도 모두 삼형제섬을 갈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배를 타고 가면서 갈매기에 모이를 줄 수 있는데 하루에 13번 정도 운항이 됩니다. 왕복.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섬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섬은 전 세계에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계 5대 갯벌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을 포함해서 북해 갯벌, 미 동부해안 갯벌, 캐나다 동부해안, 그리고 아마존 하구 갯벌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서해 갯벌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갯벌이 있다는 걸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섬마다 저희가 역사 문화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령, 연평, 소청도 같은 경우는 안보 관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10억 년이 된 지질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특히 또 덕적도나 자월 가까운 1시간 내에 남직할 수 있는 섬에는 생태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 남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영흥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다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영흥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의 발리를 불리고 있는데 영흥도에 속해져 있는 선제도 같은 경우는 CNN 선정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민수 작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섬에서의 하룻밤 섬이라니 좋잖아요. 대한민국 백섬 여행. 네. 저서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작가님 보시기에 인천의 대표적인 섬, 뭐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꼽으실 곳과 또 인천 섬들만의 매력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인천의 섬들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천섬의 장점이라고 꼽으라면
보통 그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교통편을 번갈아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차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섬은 그 동선이 굉장히 짧죠.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1시간 이내에 접근을 해서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천섬들인데요. 그리고 인천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크기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양한 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휴양하기 좋은 섬도 있고요. 또 이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섬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라이딩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또 캠핑을 하기 좋은 섬들도 많이 있죠. 조금 전에 그 김 센터장께서 CNN에서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섬 선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선제도의 어떤 매력이 이 CNN이 주목한 걸까요? 선제도가 그 낙조가 이쁘죠. 네, 그리고 선제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도까지는 차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에 사는 누구나가 가볍게 당일로 낙조를 즐기고 돌아올 수가 있는 섬이죠. 그렇군요. 자, 김태호 센터장님, 요즘이 이제 휴가철입니다. 네네. 이제 휴가 때 섬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앞서도 제가 이제 섬에서 휴가 즐기는 거, 섬캉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매력적인 인천의 섬 휴양지 3곳을 선정했다고. 네네네. 어떤 섬들이 선정된 겁니까? 예, 저희가 가장 매력적인 섬이 덕적도,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청도, 그 세 번째 소유작도가 되겠는데요. 왜 덕적도는 저희가 왜 선정했냐면, 덕적도는 섬이지만 여의도에 한 4배 되는 섬입니다. 덕적도는 제주도와 똑같이 제주도 올레길 있는 것처럼 덕적도에는 해안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해안 일주도로에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산악 그 코스도 MTB 코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코스는 MTB 코스 같은 경우는 산악인들 그 MTB 동호인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약 4.3km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좋은 것이 비조봉의 트레킹이라 그래서 트레킹 코스가 덕주도 같으면 산악 지형이 많이 80%가 산림 지역에서 약 11.5km 정도 되는 트레킹을 할 수 있어서 약 6시간 정도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서포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약 30만 평 규모가 있는데 큰 해수욕장이 있고 해수욕장 옆에는 200년 된 적송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 즐길 수 있는 해수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덕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선정한 건 대청도가 되겠는데 대청도는 정말 지질공원의 보고가 되겠는데 가족들끼리 가서 생태 관광에 특히 지질 같은 경우는 10억 년이 된 지질을 볼 수 있는 10억 년 바람을 막아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러는 서풍바지 그리고 옥중동에 있는 해안사고 북풍이 불어서 모래가 쌓여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낙타로 된 조형물이 있는데 마치 사막 같은 곳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섬 중에서 소이작도 같은 경우는 지금 뒷배경이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소이작도 되겠습니다. 소이작도에는 166m의 낮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양한 해변과 트레킹 코스 5곳이 되어 있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3개 섬을 제가 꼽았습니다. 자, 김희수 작가님 3곳을 꼽아주셨어요. 네. 덕적도, 소이작도, 대청도. 뭐 여러 번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반드시 즐겨야 할 명소나 여행 코스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름이 간 건 아니잖아요. 그 덕적도에 가시면 그 수많은 해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서포리 해변은 과거에 뭐 국가 휴양지로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때는 동양의 하와이로도 불렸어요. 굉장히 넓은 백사장과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뒤편으로 적송 그리고 텐트를 쓸 수 있는 야영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성돼 있어서 아주 여행하기 좋죠. 특히 이 덕적도는 다양한 해변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밭지름 해변이라든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예쁜 작은 이마라는 해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로 구성된 자갈마당이라는 그런 해변도 있고요. 그러니까 섬을 둘러서 다양한 그 해안의 모습을 이제 두루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이작도는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대이작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대이작도하고는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이작도에 많이들 가시니까 소이작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티라고 하면 그 바다와 그 육지면이 만나는 그 해안선을 개티라고 부르는데요. 소이작도는 개티길이 있어요. 네, 5개의 코스로 된 길인데 그 소이작도가 높지가 않은 산들이 있어서 구릉들 그리고 해안가의 모습을 두루 감상하시면서 이제 산책을 즐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소이작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자서 가셔서 사색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거는 이제 김민수 작가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풍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청도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대청도는 제가 그 섬을 처음 봤을 때 정말 굉장하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던 섬입니다. 보고, 걷고, 먹고 그 다채로운 여행을 두루 즐길 수가 있는 섬이죠. 쉴 틈이 없어요. 보고 먹고 즐기느라고. 그곳에는 농여 해변과 미아동 해변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해변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만들어낸 나이트 바위와 여는 바위가 있어요. 10억 년이 넘었다고 하죠. 굉장히 오래된 바위들인데요. 그곳에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또 커다란 풀등이 생겨납니다. 눈으로 봐도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연출해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서풍바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서풍바지는 그 서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막아서 섬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섬이에요. 80m가 되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직절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무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로 거친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런 경이로움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섬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한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